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조텍의 신제품 그래픽카드와 함께 엔비디아의 지연시간 감소 기술인 엔비디아 리플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엔비디아에서는 지포스 RTX 30 시리즈를 발표를 하면서 엔비디아 리플렉스라는 기술을 발표를 같이 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게임을 할 때 마우스나 키보드를 조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작한 거가 실제로 모니터에 반영되는 시간을 지연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그 지연 시간을 최소한으로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러면은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저 FPS가 높은 게 게임하는 데는 최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연 시간을 빠르게 하는 게 게임에서는 더 중요한 요소였고, 그리고 끝판왕급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래픽카드가 낼 수 있는 최고 성능의 FPS를 구현하는 것보다 거기에 살짝 제한을 걸어두는 게 지연 시간 감소에는 더 큰 도움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144Hz 모니터를 사용을 하는데 게임상의 FPS를 100으로 고정해놓고 쓴다면은 그 화면 자체의 부드러움은 약간은 줄어들겠지만 GPU가 하는 일이 그만큼 적어져서 지연 시간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GPU의 부하가 걸리는 거에 맞춰가지고 가변으로 100으로도 됐다가 뭐 75로도 됐다가 다시 144까지도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연 시간을 최적화시켜 준다는 게 엔비디아 리플렉스 기술의 핵심입니다. FPS가 높다는 거는 1초당 화면을 구성하는 사진의 장수가 많다는 거죠. 그 장수가 많을수록 우리는 화면이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화면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랑 클릭이 얼마나 화면에 더 빨리 반영이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캐릭터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켰는데 움직일 때 높은 FPS로 되게 부드럽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 움직인 시점 자체가 5초 뒤가 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방금 전에는 제가 5초라고 되게 과장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높은 FPS 못지않게 지연 시간도 되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CPU 병목이다 아니면 뭐 GPU 병목이다 하는 것들도 다 지연 시간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일반인들은 그냥 GPU 사용률이 90% 이상으로 안 나오면은 이게 CPU 병목이 걸렸다, 그래서 되게 안 좋은 거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GPU 사용률이 99%로 유지가 계속 되는 거는 지연 시간 측면에서는 더 나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꽤 놀라운 내용이기는 했어요. CPU와 GPU가 일하는 순서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편의상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게임에서 캐릭터를 내가 움직였을 때 CPU가 하는 일은 사물의 위치의 변화 같은 거를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 건데요. GPU가 하는 일은 CPU가 계산한 거를 갖다가 이제 화면으로 실제로 어떻게 그림을 한 장 한 장 만들어낼지에 대한 렌더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장 한 장이 많을수록 GPU한테는 부담이 되겠죠. CPU가 정보를 주는 대로 바로바로 처리를 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CPU는 GPU한테 이거를 바로바로 시키는 게 아니고 렌더 큐라고 부르는 어떤 바구니에 작업들을 던져놔요. 그러면은 그거를 GPU가 순서대로 한 장 한 장 빼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상에서 CPU가 하는 일이 많거나 아니면 CPU 성능이 느린 경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CPU 병목이 걸리는 경우에는 CPU가 렌더 큐에 넣는 정보의 양이 적겠죠. 그러면은 던지는 족족 GPU에서 바로바로 화면으로 팍팍 만들어내니까 GPU의 사용률은 적을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때 GPU의 클럭을 내려가지고 GPU 사용률을 이제 감소시키고 전력도 감소를 시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엔비디아 리플렉스 기능이 켜져 있다면은 당장에 할 일이 많지 않아도 그 GPU의 클럭 속도를 계속 높게 유지를 하면서 화면을 더 팍팍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지연 시간을 아주 극도로 적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CPU는 렌더 큐에다가 작업을 계속해서 던지는데 GPU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럴 때 GPU 사용률이 100% 가까이 찍게 되는데요. 이게 FPS는 높게 유지를 해주더라도 지연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엔비디아 리플렉스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엔비디아 쪽에서는 그 렌더 큐를 비운다고 설명을 합니다. 다른 말로는 FPS를 낮춘다는 뜻인데 플레이 경험에 영향을 안 주는 정도로만 FPS를 낮추고 대신에 그 반대 효과로 지연 시간을 확 줄인다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 리플렉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은 이 정도인데요. 발로란트를 예로 들면은 설정에 가셔서 화면 메뉴의 맨 아래에 보시면은 엔비디아 반사 낮은 지연 시간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거를 켜짐으로 설정하면은 엔비디아 리플렉스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연 시간이 줄어들어서 더 빠른 반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기 보이자마자 교전을 해야 되는 FPS 장르의 게임을 할 때 내가 실행한 클릭이 게임상에 더 빠르게 반영이 되고 위험에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 전에 지연 시간을 줄이려면 좋은 그래픽카드를 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제품은 조텍의 지포스 RTX 3070 앰프 홀로 블랙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정도면은 뭐 웬만한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무튼 제품을 보면은 뭐 진화한 넙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살짝씩 화려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트윈 엣지 제품은 완전히 깔끔한 느낌이었다면은 요 앰프 홀로 블랙 제품은 약간씩은 멋을 내주고 있어요. 이 위쪽에도 LED가 있어서 이쪽에 불빛이 들어오게 되는데 기존에는 흰색 LED였다면은 지금은 녹색 베이스의 화려한 색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가지 커뮤니티나 아니면 다나와 댓글 같은 거를 많이 봤는데 트윈 엣지 제품에서도 제일 많이 했었던 얘기가 그래픽카드 높이가 높아가지고 전원 케이블 꽂기가 너무 힘들다 이 얘기였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전원 케이블 꼽는 부분이 약간 히트싱크에 파묻혀져 있는 느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무슨 뜻인지 이해는 했는데 저는 요령을 터득을 했습니다. 보통은 메인보드에다 꽂을 때 먼저 장착을 하고 나서 케이블을 꼽는데 제가 해보니까 케이블을 먼저 꽂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에다가 장착을 하면은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장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카드 높이가 높게 디자인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팬이 지름 100mm짜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큰 사이즈의 팬이 들어간 편에 속하는데 큰 팬이 들어가면 장점이 확실하게 있죠. 낮은 RPM으로 돌아도 풍량이 충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더 조용하게 동작이 됩니다. 그리고 앰프 홀로 블랙과 트윈 엣지 간에 이 쿨링 시스템의 차이가 있는 거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제품은 히트싱크 핀 배열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어요. 세로로 쭉쭉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의 트윈 엣지 제품 같은 거는 이렇게 가로로 배열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히트싱크랑 히트 파이프가 맞닿는 면적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히트 파이프도 원래 5개였다가 6개로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쿨링 효율도 더 좋아졌겠죠. 간단하게 3가지 게임으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각각의 게임에서 최고 옵션 프리셋을 선택을 했을 때 풀 HD와 QHD의 성도에서 평균과 하위 1% 프레임은 이 정도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지포스 RTX 3070급의 그래픽카드는 대부분의 게임에서는 정말 좋은 성능이에요. 여기에 엔비디아 리플렉스까지 결합이 되면은 최적화된 게이밍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